네, 현재 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대한사랑에서 올라온 그런 영상 내용이 됩니다. 여기 호스키카 유지라는 이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분 TV에도 종종 나오고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요. 이분 일본인이죠. 현재 여기에 강단 중앙에 서 있는 분이 됩니다. 근데 대한사랑에서 올라온 요 제목을 보면 좀 이상해요.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후드카우 유지 교수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주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니까네, 여기 한 할아버님이 대마도가 누구의 땅인가? 이제 호소카 유지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답하냐면, 대마도는 일본 땅이래요. 이분이 대마도에 대한 그런 그 역사 자료를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시대 때까지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맞는데, 조선시대하고 근대 이승만이 시대 때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분이 지금 말하네요. 이분이 조선왕조실록 기록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봤다는 분이 현재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분이 왜 우리나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지 않고 현재 일본 그대로 호소카 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다 이제 시청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대마도를 우리가 사실상 지배됐고 우리 한국령이었는데 그네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걸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대마도 사람들도 사실상 한국 전통 문화를 그대로 지금 많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한국 쪽에 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대마도의 위치는 어떤지, 또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 그걸 어떻게 앞으로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저도 대마도 역사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신라 시대 정도까지는 대마도는 확실하게 한국 땅이었어요. 네. 자,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자, 대마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죠. 그 신라 시대 때까지는 우리 땅이고, 그저 그 이후에는 일본 땅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는 조금 바뀌기 시작됩니다. 사실 그 대마도, 그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는 그 바다가 홈이에요. 거기서 조선통신사도 거기까지 가는 길목에서 침몰해서 죽은 조선통신사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대마도로 가는 바다가 그런 그 험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완조 초기에 그 대마도 도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19년이요. 세종이 아직은 뭐 태종이 살아 있었으니까 사실 태종의 명령으로 세종이 그 이전무를 보냈죠. 네, 그거는 이전무가 이겼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사실 세종완조실록에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소를 정확하게 읽지 않는 부분이 한국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자, 이분이 조선왕조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원사를 제대로 읽지 않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자, 조선왕조 태종 이시계가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전까지는 뭐 신라시대 때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세종이 정발하기 전에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과연 그것이 맞는가? 자,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제가 대마도 우리 땅 이렇게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마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검출이 되죠. 자, 여기에 보면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5번째 기사 상황이 대마도를 정발한 것에 대해 중에 교유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이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들어왔습니다. 자,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5번째 기사. 이게 1419년 명영락 17년에 되어 있어요. 상황이 대마도를 정발한 것에 대해 중회에 고유하다. 자, 상황이 중회에 고유하기를 병력을 기울여서 무력을 행하는 것은 과연 성현이 경계한 것이요. 지혜 있는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재앙으로서 부귀한 일이라. 옛적에 성탕이 농산일을 제쳐놓고 하나라를 정벌하고 주나라 선왕이 6월 같이 더운 때에 험년을 토발하였으니 그 일에 있어 비록 대선은 다름이 있으나 모두가 죄를 토벌하는 행동은 한 가지라.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인데 다만 궁비역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외놈이 그누류하게 두었다니 개같이 도둑질하고 지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뒤놓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영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가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리 일에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또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씻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여러 해이다. 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대마도가 누구의 땅이었는가?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록이 세종실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그것을 잠시 관리를 때 소홀히 한 틈을 타가 외놈들이 거류하게 이제 되었다. 거기에 이제 거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개같이 뭐 도둑질하고 지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대 때는 이거는 신라시대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종시대 때도 이제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땅에 일본 외놈들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토벌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해요. 자, 앞전에 강의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원문 내용이 이제 어딘가 하면 자,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복사해 가지고 자,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마도를 제가 원문을 복사하는데요. 대마 위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마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 됩니다. 권시, 아국, 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밑본, 뿌리, 기초, 근본, 기원, 근원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근원이라는 거는 곧 우리의 땅이다. 즉, 우리의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을시, 옳다, 바다. 자, 근원이 옳다. 자, 나가다. 우리 땅. 나라고. 자, 우리나라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본디,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죠. 자, 조선왕조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런데, 이 호사카 유지라는 이분은, 조선왕조 기록도 봤다고 하고, 뭐, 조선왕조 뭐 연구도 했다 그러는 분이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태종이 아직은 뭐 태종이 살아 있었으니까 사실 태종의 명령으로 세종이
그 이전무를 보냈죠. 네, 그거는 이전무가 이겼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사실 세종왕조실록에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소를 정확하게 읽지 않는 부분이 한국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한국의 해군에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해군이 낸 책에서는요. 그러나 보통 학교 교육에서는 이전무가 이겼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요새는 그 조선왕조실록 한국말로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전무가 돌아왔을 때 이전무의 목을 쳐라. 네.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유는 패배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니, 우리 땅을 그 찾아야 되는데, 조선에 이제 한 관료와 이제 군사를 보냈으니까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 목을 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그게 대마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까? 이전무의 목을 치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장군들의 목을 몇 개 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일단 그 대마도의 그 도주에게 가서 여기는 조선 땅이라고 인정해라 라고 이전무가 요구를 해요. 그런데 대마도주가 말합니다. 나는 일본의 장군한테 벼슬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전무의 군세는 그 밀리기 시작해요. 네.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독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시는 울릉도 문제였어요. 역시 대마도 사람들이 울릉도 문제 일어나기 전에 이거 태종 때요. 울릉도 사람들이 대마도 사람들이 그 조선에 왔습니다. 태종을 만나요. 태종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울릉도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왜? 대마도가 너무 논사도 지을 수 없는 바위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그때 태종이 한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은 일본 사람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멋대로 하면 일본의 왕이 나를 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마도를 사실상 태종이 일본 땅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 그래도 토벌을 하러 갔다라는 사실 세종 때. 그때는 그러니까 목표가 외구 대치하고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나 외구가 나오니까 그 외구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써요. 세종. 그렇게 해서 쌀도 치고 벼슬도 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치었기 때문에 조선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의의 벼슬이었습니다. 명의의 관직이었고 실제 관직은 일본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 독도 문제하고 연결되는 울릉도 문제가 17세기 말에 숙종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마도 사람들이 울릉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하여서 당시 숙종 완조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 대마도에서 일본인들이 왔다. 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쭉 그러니까 거기서 외구들이 나오지 않도록 벼슬을 치면서 쌀도 주고 무역도 해주고 왜냐하면 거기서 외구가 나오는 이유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조선왕조는 계속 그 기본적으로 대마도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관직은 일본에서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3분 지났는데요. 네, 1분 많이 정도, 지났습니다. 1분 정도로 말할게요. 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마도는 조선 땅이다, 한국 땅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일본에서 반론해가지고 마지막은 이승만 자체가 인정해버렸어. 이게 있는 거죠. 자, 결론. 네. 결론. 그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대마도의 일본 사람들보다 많은 숫자의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땅 일본인으로 국적으로 바꿔서 살아야 돼. 살고 5년 정도 후에 주민투표 합시다. 이게 우크라이나 방식이에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크림반도는 진로 주민들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러시아로 가겠다. 이게 2014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편입된 국제법상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부정투표였다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적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누구 땅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앞전에 그 설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조선왕조 기록도 자신이 보았다고 하면서 대마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중요한 부분.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이승만이가 대마도가 뭐 일본 땅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자, 여기 다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태종이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지 이분이 또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태종은 그러면 이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마도를 사실상 태종이 일본 땅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 그래도 토벌을 하러 갔다라는 사실, 세종 때. 네. 자, 이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자, 태종이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땅인데 우리가 그러면 세종시대 때 그러면 그 대마도를 토벌하러 가나요? 조선왕조 정확히 이어 나와 있잖아. 이거 세종시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세종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대마도를 다시 찾아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백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참으로 외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놔두었더니 이 개 같은 외놈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뭐 뺏기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우리 땅을 다시 이제 관할을 하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 가지고 세종한테 이제 시켜 가지고 우리의 이제 군사와 병력을 보내 가지고 그때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패했다, 이제 그런 설명으로 우리 이제 관료들과 군사들을 이제 문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설명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요?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호소카와 유지 교수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한사랑에 그러면 설명하는 그런 의도는, 그럼 대마도가 우리 땅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올려놓은 건가요? 자, 이번 호소카와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선왕조 기록도 연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분 뭐 요즘 뭐 독도 이야기해가 독도가 뭐 우리나라 땅이라 해가지고 뭐 열광하고 이분 좋아하시는 분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분 좀 약간 이상해요.
자, 이분이 지금 진실을 지금 왜곡하고 거짓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내용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여기 대마도의 진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다시 왔는데요. 자, 여기 21번 요거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세종실록 세종 23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평안대에 성산너일과 외인이 본국에서 고기 잡는 것에 관한 의논하다 뭐 이러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종실록 94호군 세종 23년 11월 21일의 내용이 됩니다. 1441년의 내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대마도의 진짜 이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옛적에 신라의 후예가 다대포에 가서 놀다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대내전이 이제 바로 그 후손이다. 이 까닭으로 태종 때에 대마도의 외인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며 대내에 대의를 들어서 문제하고 그 불악을 무찔러 죽였으니 그들이 본국을 생각함과 이웃을 사학이고 손자를 생각하는 의리가 진실로 이제 가상할 만하다. 그 뒤에 대내전이 백제 땅에 농사짓기를 예걸하므로 태종께서 수경의 땅을 허락해 주고자 하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 채의 땅이라도 가볍게 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정치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늘날 생각하면 이는 만세 좋은 계획이다. 이제 외인이 본국 고초도에서 고기를 낚아서 살기를 청하며 논의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고초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또 변경이 가까우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네. 이건 역시 좋은 계책이다. 내가 생각하기인데 대마도는 바로 두지도이다. 자, 김중권의 노비 문기에 있기를 두지에 사는 사람이 하였으니 대마도는 곧 우리나라 지경인데 외인에게 무엇이 관계되랴. 허락하지 아니함이 이치에 거슬리지 아니하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앞전에 본 이분 호소카 유지 이분하고 좀 다른 내용이 됩니다. 반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마도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마도가 원래 이름이 두지도라고 합니다. 두지도. 자, 여기 원문에도 보면 두지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마도가 옛적에 신라의 후에 다대표가 가서 놀다가 장가들어 아들을 놓았는데, 지금의 대내전으로 이제 그 후손이다. 이 까닭을 태종 때에 여기 또 나오잖아. 태종 때에 대마도의 외인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며 이런 내용이 나잖아요. 대내전에 이제 대의를 들어서 이제 본제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도가 이 태종 때 이제 일본인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마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인이 들어와가 자꾸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 국경에 이제 들어온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토벌하고 정벌하게 된 거지요. 원래부터 우리의 땅인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일본 놈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말썽이 자꾸 내가 이제 본토에 자꾸 이렇게 들어와가 말썽을 부리고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만하도록 안 되겠다. 그래가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대마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라 때부터 해가지고 이 조선시대 때까지 계속 우리의 땅이었다고 지금 여기 원문에 나오고 있잖아. 조선실록 원문에. 근데 이번에 뭐 조선실록 왕조실록 이거 뭐 연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무슨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럼 뭐 이승만이 뭐 대마도가 뭐 우리 땅이 아니었다고 그래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승만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기록이 언제입니까 이게? 세종시대 때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대마도는 두지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이게 두지도가 이제 대마도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설명도 되잖아요.
그리고 대마도는 곧 우리 지경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우리 땅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많은 조선왕조실록이 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좀 아니다고 봅니다. 이분 이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마도를 사실상 태종이 일본 땅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 그래도 토벌을 하러 갔다라는 사실, 세종 때. 네. 그때는 그러니까 목표가 외그 대치하고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나 외그가 나오니까 그 외그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써요. 세종. 그렇게 해서 쌀도 치고 뭐 표술도 치고 했어요. 자, 이런 거 내용을 보면은, 자, 이번도 일본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한국에 이제 국적도 이번 가졌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도 일본인이다. 뭐 겉으로는 우리 한국 편을 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그 속내는 감출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 한국 여성분과 결혼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거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놈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놈들은 근본이 외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표방을 하면서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속내를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이 사는 외놈들 후손들 다 쫓아내야 돼요.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도 이승만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똑똑한 놈들이 없는 거예요. 글을 이제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때 도망갔는 일본 놈들 다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가 그 일본 관료들을 현재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설립하면서 계속 등용을 하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역사학계가 매국노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그 매국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기인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 처음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초대 대통령부터 이때부터 매국노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매국하는 놈들이 숱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록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 대마도는 예전부터 우리의 땅이었다. 태종께서도 우리의 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세종에게 대마도를 정벌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한 내용은 이 호사카와 유지란 이 교수가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대마도도 찾아야 되고, 우리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대명조선 명나라도 찾아야 되고, 많은 땅을 다시 찾고 역사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 짜증나네.